작년에 일본 와카야마 현에서 한국인 남성이 실종됐어요. 작년에 이어 이번엔 또 독일 대학생이 와카야마에서 실종됐어요. 지금 와카야마 그리고 일본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2023년 6월 달에 와카야마 현에서 한국인 남성 윤세준 씨가 실종됐어요. 그날 그 동네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고 거기 주민 말로는 바다에 떨어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원래 거기가 바닷가 쪽이라서 바다 쪽에 사고 나는 경우도 많았대요. 같은 남성, 같은 젊은 사람 똑같이 와카야마에서 실종됐지만 윤세준 씨 사건이랑 이번 독일 대학생 사건이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독일 대학생이 일본에서 실종된 사건은 2024년 9월달 말쯤에 일본의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대요. 이분은 와카야마시역라는 지하철역 근처 CCTV에 찍힌 모습이 확인됐고 그 이후로 실종됐어요. 거기 지하철역 근처에 강이 있는데 강 주변에 있는 화장실에 여권이랑 옷, 칫솔 확인됐대요. 그리고 그 강 위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 다리에서는 핸드폰이 발견됐는데 백팩이랑 지갑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정보로 사람들이 이분은 사고 당한 게 아니고 안 좋은 사건을 당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실종된 독일 대학생분도 한국인 남성도 두 분 다 예를 들어서 자살하러 갔다든가 그런 느낌은 없었대요. 지인들 말로는. 그리고 2018년에는 와카야마에서 많이 먼 곳인데 도치기현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프랑스인 여성이 실종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와카야마가 그렇게 지안이 안 좋은 동네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일본 경찰청이 범죄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 그거로 보면 와카야마현은 일본 내에서도 지안은 좋은 편이에요. 토츠기현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시골에 있는 관광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토츠기현도 와카야마현도 지안이 안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이번 실종 사건 관련으로 인터넷 반응을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토쿠류라는 그룹에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 토쿠류라는 게 요즘 일본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토쿠류라는 게 인명유동형 범죄 그룹의 줄임말이고 원래 야쿠자나 이런 거랑 다른 스타일의 범죄 조직이래요. 이거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범죄 그룹이라서 중심에 있는 멤버는 다 익명이고 공개되지 않았어. 인터넷으로 실제로 범죄 짓을 해주는 사람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맡겨요. 그 범죄 조직의 중심 멤버가 누군지 밝히지 않도록 흔적이 안 남도록 알바를 고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범죄를 명령하는데 이것도 한 사람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맡기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범죄를 직접 실행하는 것은 완전 밑에 있는 다른 누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죄 집단이 알바를 모집해서 그 알바한테 비싼 돈을 주고 시키는데 이거를 어둠 알바라고 해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야미바이토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런 범죄 집단 때문에 일본에서 도둑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 안에 사람이 있는데 진입해서 물건 도둑하고 집에 있는 사람 폭행하고 도망가는. 근데 이렇게 유치하게 사람 때리고 비싼 거 훔치고 가면 간단하게 잡혀요. 이게 악질한 게 이게 범죄 조직에 있는 중심 멤버들은 이 알바가 경찰에 잡히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안전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거죠. 어둠 알바 하는 사람들도. 일본에서 지금 어둠 알바를 이용하고 이런 범죄 조직이 범죄를 지르고 있어. 이 독일 남성분의 실종 사건도 지갑이 아직 발견 안 됐어요. 여권은 버리고 갔는데 지갑은 들고 간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핸드폰도 없고 젊은 사람이면 핸드폰 항상 들고 있을 거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말로는 이런 토쿠류라고 불리는 범죄 조직에 엮여있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지만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어둠 알바는 어디서 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용당하는 입장인데 간단하게 잡혀가는 리스크는 크고 왜 할까요?
어둠 알바를 통해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잡혀간 사람들 얼굴을 보면 20대 초반에 어린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돈 벌 수 있는 알바가 있어요. 일단 50만 원이에요. 산자를 옮기면 끝나는 간단한 알바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모집 글을 보면 인터넷으로 조금 위험하더라도 호기심 그리고 안 잡히면 되겠지 이런 간단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 있대요. 솔직히 판단 능력이 낮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 사회에서 제대로 일한 적이 없는 학생들은 큰 돈은 벌고 싶고 리스크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처음에는 간단한 알바예요 하니까 지원하잖아요. 자신의 이름, 개인정보, 주소 이런 거 다 쓰고 제출하잖아요. 알바니까. 신분증도 주고. 그러면 상대방이 나중에 그걸로 협박할 때도 있대요. 너 이거 안 하면 네가 어디 사는지도 나 알고 있고 부모님한테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이런 경우는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모욕당하러 올까봐 무서운 것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민폐를 끼칠까봐 무서워해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요즘은 일단 15만 원 정도 평균적인 일단 수준으로 낮춰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게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가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이런 범죄 집단은 동남아 쪽에서도 활동한대요.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서도 활동하고 잡히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일본에 도둑은 있고 옛날부터 사기꾼들은 있고 옛날부터 마약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이랑 다르게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보통 도둑의 프로들은 정보를 엄청 모아서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서 도둑짓을 해요. 그것도 흔적을 안 남게 하고 만약에 경찰에 걸렸을 때도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대책을 하거든요. 계획성이 별로 없이 막 들어가서 사람 막 때리고 이 집에는 50만 원밖에 없네 해서 그냥 가거나 이런 짓은 안 하죠. 근데 오줌 알바를 통해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사람이 집에 있을 때 굳이 들어가서 도둑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때리기도 해요. 목숨까지 위험하고 애들이 뭐 할지 모르는 무서운 느낌이 있죠. 이 범죄 그룹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고령자들한테 리스트를 만들려고 한대요. 누구를 먼저 타겟으로 할지. 제가 오늘 여기서 전달하고 싶었던 말은 무조건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이런 범죄 집단의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결정 내리고 전달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정리해서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즘 일본에서 화제가 된 뉴스들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범죄자들은 의도적으로 집에 사람이 있을 때 침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령자를 협박하면 현금이나 귀중품의 위치를 빨리 알아낼 수 있고 강도 행각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런 범죄 집단들은 특히 시골에 사는 고령자를 노립니다. 시골 지역은 이웃 간 거리가 멀어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서 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범죄 조직들은 어떻게 피해자를 선정할까요? 그들은 부동산업을 통해 고령자 정보를 입수하거나 여론조사를 가장해 직접 고령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